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지수학과 함께하는 예지수학 4.0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이제 새로운 학년 1학년이 된 만큼 여러분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새 출발을 할 그러한 시간이 된 겁니다. 자,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우리 친구들도 있죠? 자,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귀를 쫑긋하고요.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집중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다소 어렵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잘 귀담아서 듣고요. 때로는 다시 한번 듣기도 하면서 나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한 것을 암기식으로 내가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무엇을? 개념과 두 번째 공식을 그렇게 반복하셔서 완전히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이 뭐냐?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 건데 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많죠. 그 문제집들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가장 많이 학교 시험 문제로 많이 내시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것들을 엄선해서 제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짧은 시간 공부했을 때에 가장 큰 점수를 나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선생님과 연구진들을 같이 연구해서 만든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일 처음에 끝까지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의 설명도 듣고 또 해답지도 다시 한번 보고 하면서 이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요. 친구들한테 질문도 하고요. 그것도 복잡하면 엄마한테, 아빠한테까지 가서 막 물어보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미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한 번 풀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틀린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은 다시 한번 좀 아리송하다 한 것들은 선생님의 수업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전에 다시 한번 풀었다 할지라도요. 반복해서 여러 번 풀면 그 틀린 것은 나한테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맞는 것은 어차피 맞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틀린 것을 나랑 굉장히 코드가 안 맞는 애잖아. 그 아이는. 그죠? 그래서 틀린 그 문제를 누가 내 편으로 만드느냐. 내 친구를 만드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틀렸던 그 문제들을 완전하게 내 편으로, 내 친구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진짜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나의 절대 실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과 단 하나의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그게 뭐냐? 선생님과 수업 시간은 한 30분 정도가 될 거예요. 그 30분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이상 갈 때에도 역시 더욱더 미래가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10분 있다가 카톡하고 10분 있다가 또 나한테 문자 온 거 혹시 없나? 혹시 없는지 막 보고 이렇게 해서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 다른 것들을 많이 해도 뭐가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 과목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약속하시기를 함께하는 수학 시간 이 30분만큼은 완전히 초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듭시다. 아셨죠? 자, 예지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수학 프로젝트 여러분은 충분히 저와 함께하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요. 시작해 볼게요. 소인수분해를 같이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배웠지만 전체 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수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수학에서는 수학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로마에 가면은 누구 법을 따라야 됩니까? 로마 법을 따라야 되지. 그것처럼 수학 나라에 왔으면은 수학 나라의 언어를 써야 돼. 알겠죠? 수학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숫자와 또 식이야. 식. 그래서 수는 이 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있어. 수들이 이 집 안에 살고 있어.
근데 그 수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야. 그리고 식들 다 모아놓은 식은 뭐가 있냐? 수식을 얘기하는 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네 가지 계산하는 어떤 그런 약속된 기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수학 나라의 언어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가지고 또 이퀄 뭐 이런 것들 가지고요 식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고요. 숫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하는 게 이 숫자들을 세 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할 건데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이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숫자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준을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세 개로 쪼개려고 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의 약수 또 2, 3 이런 것들의 약수 또 10, 20 이런 것들의 약수들을 생각해 보면 자 2의 약수는 1 또는 2거든요. 그죠? 1 또는 2. 또 3의 약수는 바로 뭐죠? 1도 있고 또 3도 있죠. 이렇게 얘네들은 약수가 2개, 얘도 약수가 2개 있어요. 얘는요. 얘는 약수가 뭐냐? 1도 있고요. 약수가 2, 5, 10. 얘는요. 약수하면은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1도 있고 2도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고요. 많죠. 10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약수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하기를 약수의 개수가 한 개짜리 2하고 3 이런 것들은 약수의 개수가 2개짜리들을 그죠? 얘네들 또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 3개 이상 많은 것들 얘는 딱 한 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수의 개수가 틀림없이 누가 봐도 확실하게 1개짜리, 2개짜리, 3개 이상 이것들 갖다 우리가 분류해서 얘는 1, 약수의 개수 1개, 또 약수의 개수가 2개짜리를요. 우리는 뭐라고 하는 얘네들을 이름 붙이기를 소수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3개 이상은 뭐라고 하냐? 합성수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그래서 얘네들을 약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2가지가 아니에요. 3가지예요. 1은 그냥 1이야. 1 자체로 존재하는 수입니다. 1. 그래서 1개. 자,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써볼까요? 약수의 개수 1개, 2개, 나머지 3개 이상. 정리됐죠? 자, 이렇게 해서 수들을요. 분류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금방 했던 아까 20만 쪼개서 볼게요. 자, 20이라고 하는 수는 4, 5, 20 이런 수죠. 그래서 특히 4라고 하는 것은 2가 2번 곱해진 수거든요. 이와 같이 2라는 숫자가 2번 곱해질 때 이렇게 개수를 위에 어깨에다가 딱 써주도록 약속을 하는 거예요. 수학 나라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선생님 그냥 쓰지 뭐라 이렇게 합니까? 왜냐면 우리가 어떤 때는 2가 100개가 곱해질 때가 있거든. 복잡하잖아. 언제 다 써? 100개를. 응?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와 같이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또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위에 어깨에다 쓰는 것은 개수들로 써주고 얘는 몇 개죠? 지금 1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수들이 있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2라는 수가 얘네가 주인공이죠. 또 5라는 수가 그죠? 얘네가 주인공 수예요. 주인공 수가 2라는 걔네가 2개가 있어. 순이하고 철수 이렇게 어떤 학교에 있는 애들이 2명이 있는 거야.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5라는 애가 1개가 있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렇게 2하고 5는요. 바로 소수를 얘기한다. 아까 4 곱하기 5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4가 아니라 2의 제곱 더 작은 숫자를 쪼갠 거지. 그래서 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2하고 5는 주인공을 소수를 이용해서 분해시켰다.
여기 있는 수, 이와 같이 소수를 표현해서 이렇게 쓰는 형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제목이에요. 바로 뭐라고 한다? 소인수 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숫자들을 큰 숫자들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소수로 표현하는 것. 이거를 소인수 분해라고 하면서 큰 숫자들을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숫자들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같이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 지금 이 시간에 앞에서 개념을 좀 자세하게 배웠으니까 정리만 간단히 한 거고요.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했던 개념들을 더 적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문제 8페이지에 있는 필수예제. 자, 이 책을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은 사실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은 자세가 수학하면 사실 노가다야. 그래서 자기가 연필을 들고 막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시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관람객이 돼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이렇게 떨면서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와요. 여러분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대에 내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꾸고요. 어떻게 처음에 공부했냐? 수학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연필을 딱 사서 연습장에다가 매일 하루에 나는 3시간씩 수학을 공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딱 하고 그때부터 중1부터 계속 공부한 게 고3 이후까지 했더니 글쎄 지금도 이 오른쪽에 약간의 그 있죠. 그 근육이 알통이라고 하나? 근육이 이렇게 딱 생기는 그런 식이 됐는데 나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거를 하니까 나중에 대학교도 갔죠. 대학원도 수학과를 갔죠. 이런 게 너무나 정말 수학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학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잘하는 선배들 있지. 고등학교 수학을 막 90점 이상 무조건 맞고 100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연습장이요 새카맣니다. 전부 다 연습을 열심히 하도록 팔의 딱 자세가 이런 자세로 인터넷 강의도 듣지 절대 자기 팔은 딱 놓은 채로 시청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필수 예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필수 예제가 진짜 필수 예제야. 그래서 이 필수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도 그 문제만큼은 무조건 내 문제가 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그 문제만 일단 여러 번 알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선생님이 안 풀어준 그런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치 게임같이 될 거예요. 내가 이거를 풀었는데 풀다 보니까는 해답지 보니까 맞았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얼마나 그 쾌감을, 그 성취감을 누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요. 필수 예제 1번 봅니다. 자, 1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3이 보세요. 몇 번이 곱해져 있어요. 보면 개수가 6개가 곱해져 있지. 그래서 이것을 수학 나라에서는 헌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주인공은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항상 바로 주인공 숫자의 자리입니다. 주인공 수가 누구야? 3이잖아, 3. 그러니까 3을 딱 이렇게 쓰시면 돼. 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 하면 돗자리를 깐 거야. 얘는 바로 개수 몇 개가 곱해져 있는지 개수 6개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그 개수인 6을 조그맣게 어깨에다가 딱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말할 때는 3의 6제곱 3의 6제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튼 이렇게 표시한 것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3번도 선생님이 문제는 안 쓸게요. 여러분 책이 있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은 보세요. 곱해져 있지? 근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곱해져 있어요? 책 보니까? 오케이, 2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2개니까 개수는 위에다가 2개 이렇게 어깨에 딱 쓰시면 돼. 또 곱하기 이번에는 3분의 1이 보입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몇 개가 곱해져 있나요? 3개지? 그러니까 여기다 어깨에다 3개, 개는 안 쓰고 이렇게 딱 쓰시면 보는 사람이 알아서 3분의 1이 3개 곱해져 있구나 하고 안다 그거야. 자, 이제는 5분의 1도요. 몇 개? 2개입니다.
두 개 딱 이렇게 쓰시면 끝.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필수 예제 2번입니다. 다음 자연수 중에서 소수와 합성수를 각각 찾아라 라고 했어요. 1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었어요. 1은 빼고요. 자, 소수라고 하는 거 찾아볼까요? 소수는 어디 있어요? 13 어때요? 13 약수가 1하고 13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를 소수라고 한다. 또 저 뒤에 보면은 29 있죠? 29도 어때요? 자, 소수인 거 13. 또 29도 잘 봐봐. 나눠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1하고 29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소수다. 역시요. 뒤에 보면 37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 37이야. 이것도 역시 2라고 37 자기 자신 이렇게 약수가 이것밖에 없어요. 소수 맞습니다. 그죠? 합성수는요. 1 말고 나머지가 합성수죠? 그래서 9 책에 보면 21도 37에 21 그치? 약수가 더 있죠. 1하고 21도 약수지만 3과 7로 이루어진 것도 3도 약수, 7도 약수 그죠? 또 49도 합성수가 되는 것이고 51도 마찬가지로 51이라는 숫자도요. 3 곱하기 되죠? 그러니까 합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3번. 그 중에서 선생님과 함께 몇 번을 해볼까요? 1번 같이 볼게요. 자, 36이라고 하는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소인수분해하는지 봅시다. 짠! 이렇게 해서 얼마로 나눠 떨어져요? 일단 제일 쉬운 거? 오케이. 2 생각나 2 짝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 써주시고 나눠줍니다. 1은 2 맞지? 그럼 머릿속에서 16 남죠. 16. 그럼 2, 8에 16 이렇게 써주면 돼. 자, 밑에 또 표가 또 있죠. 역시 18이라는 숫자도 또 얼마로 나눌 수가 있지? 짝수죠. 짝수면 일단 2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2, 9, 18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가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있다. 3, 3은 9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근데 더 이상 이 3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36이라는 숫자는 보세요. 여기 있는 요만큼 자, 이만큼 여기까지 쭉 곱해주면은 36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치? 그래서 36이라는 그 결과적으로 36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가 몇 번 곱해져 있죠? 2개.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듯이 2라는 거 개수 2개 어깨에 쓰고 또 3 2번. 그래서 3이라는 주인공 숫자도 2개 어깨에 쓰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거예요. 빈칸 채울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될 거니까 넘어가고요. 필수 예제 4번 같이 보십니다. 자, 다음 수에 소인수를 모두 구하라 라고 했어요. 2번 40입니다. 40은 쪼개는 거야. 자, 선생님을 따라서 먼저 보시고 여러분도 학교 시험이든 뭐든 다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쪼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쪼개시면 4 곱하기 10이요. 오케이. 맞아. 또 4라는 것도요. 2 곱하기 2 맞지? 또 이번에는 10만 딱 집중해봐. 10은 뭐죠? 2, 50. 2 곱하기 5. 오케이. 맞죠?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갖다가 전체 다 정리하면 이 몇 개? 2가 3개가 있으니까 개수는 어깨에 살짝 올려주시고 또 5요. 5 한 개 있지? 한 개 이거야. 질문은 이제 이렇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음 수의 소인수를 구하라 라고 했죠. 소인수라고 하는 거는 40이라고 한 방에 나와 있는 이 한 개의 숫자를 우리가 쭉 분해해가지고 분해해서 소수로 정리했죠. 그래서 얘가 바로 소수지만 소인수 그죠? 소인수로 분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목이 이거야.
결국 얘는 소수야. 주인공 소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인수는 2하고 5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 다음 숫자들도 직접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0번 갑니다. 10페이지죠. 가십니다. 10페이지를 보시고요. 5번에 좀 표가 복잡하죠? 여러분이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5번이 말하고 있는 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치시고 자, 다음 표는 72에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대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72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72라고 하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해봅시다. 쪼개는 거야. 일단 얘는 8, 9, 72 맞지? 또 8이라고 하는 것은 또 쪼개봐. 생각나는 대로 4, 2, 8 오케이. 9는요? 3 곱하기 3, 3은 9 맞아? 이번에는 4가 2 곱하기 2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 보면은 2가 몇 개? 오케이, 2가 3개입니다. 그래서 72라는 것은 2가 3번 곱해진 수니까 2가 3개 어깨에 딱 올려줘. 3은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3의 제곱 2개는 항상 어깨에 올려줘. 자, 이렇게 해서 72라고 하는 숫자를 무슨 분해했어? 소인수 분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2의 3승 보이고요. 하나는 3의 제곱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지금 곱해져 있는 것이지. 그럼 2의 3승을 가지고 자, 이걸 갖고 온 선생님 갈게. 2의 3승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서요. 여기다가 1부터 시작해서 자, 1부터 시작해서 2의 3승까지를 만들게요. 2의 1승 이렇게 또 2의 제곱 또 이번 2의 3승까지 만들었어. 알겠죠?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또 이쪽도요. 다시 이쪽으로 가볼까? 여기서 72라는 숫자는 3의 제곱으로 돼 있지. 3의 제곱 가지고 갈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쪽 세로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요. 만들게요. 3의 1승 또 역시 3의 제곱까지 소인수 분해에서 나타난 그 숫자까지 쭈르륵 만들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여기도 1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봐봐봐. 이제 마술을 보여줄게. 여기에 선생님이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 재료들을 가지고요. 곱하기를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재료 이 세로줄에 하나 잡아. 가로줄에서 하나씩 잡아.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려고 그래. 여기 1 잡았다. 여기도 1이지. 교차점 이렇게 교차점 1 곱하기 1은 얼마야? 1이죠. 여기는 1 가지고요. 이번에는 1 여기는 2의 1승 곱하면 얼마야? 2 그치?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1이니까요. 1에다가 곱하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맞아. 자 1에다가 또 이거 곱합니다. 2의 제곱. 1에다가 곱합니다. 얼마? 2의 3승. 이렇게. 또 얘는요. 여기다가 얘를 곱하니까 얼마야? 3. 또 3의 1승에다가 누구를 곱할까 여기는? 위에는 2의 1승을 이렇게 곱하자. 그래서 교차점에 3, 2, 6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요. 3, 4, 1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세하게 과정을 쓴다면은 3 곱하기 뭐야? 2의 3승 이렇게 과정을 쓸 수도 있겠네. 근데 쓰면서 느껴봐. 여기도 한번 써볼까? 3의 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2. 뭐 계산하면은 18이라고 쓸 수 있겠지? 또 여기는요.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고 여기는 3의 제곱 곱하기 2의 3승 썼지?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많이 나열해보면서 느낀 점이 뭐야? 여기서 3의 1승은 2줄만 있잖아. 여기는 3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지? 두 번째 줄은 3 한 개짜리만 쭉 있죠? 여기는요. 3 두 개짜리가 쭉 있지? 그러니까 3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똑같은 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치? 얘네가 다 뭐냐? 사실은 뭐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요만큼의 숫자들은 뭐 같아? 지금 주인공이 70이거든요? 자,
이 주인공이 72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기에는 얘네들이 뭘까요? 다 쪼갠 것, 72를 쪼갠 것에 대해서 그 작은 것들, 나눠지는 숫자들이 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72에 대한 72의 누구야? 약수들인 거예요. 약수들. 응? 다 모여있는 거야. 그럼 이제 약수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약수냐?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양의 약수. 음의 약수가 아니고, 왜냐면 선생님 72가요. 마이너스 1도 나눠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0 이래버리면 또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양의 약수를 말할 때 다 모여있는 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고, 이 시험 문제에 대박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푼다면요 짱이 될 수 있어. 수학에서. 자, 개수를 구하고 싶거든? 한번 세볼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지. 그래서 12개인데 이 12개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도대체 이게가 어떻게 나왔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여기는 세 줄이고 여기는 네 줄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원리는 3 곱하기 4야.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러면 왜 3이니? 어떻게 3이 됐어? 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여기서 3의 제곱이 나왔거든. 3의 제곱인데 1이라는 한 칸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것들도 다 1과 곱해서 얘네들은 약수들이 쭈르륵 나오거든. 그래서 1이라는 거 한 칸을 더해서 3의 제곱에다가, 자, 그래서 몇 개? 여기 있는 2개. 개수가 2칸에다가 1이 들어있는 한 칸을 더했기 때문에 3칸이 된 거지.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왜 4칸이 됐는데? 그거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3승이 있었는데 2의 3승이니까 이 2에 대해서는 3개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1이라고 하는 것을 한 칸을 더 더해준 거야. 그래서 1이 있어야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 1과 곱했을 때 2가 없이 쭈르륵 이 3들이 나오는 약수들이 포함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1 때문에 한 칸을 더 한 개가 더 추가돼서 여기에 보이는 2의 3승 3개에다가 하나를 한 개 추가하니까 몇 칸 된 거야? 4칸이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이쪽 다시 와서요. 그래서 그 4칸이 된 거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 보이는 이 원래 그게 이 2가 바로 여기서 이 2인데 거기에다가 1 때문에 한 칸을 한 개를 더했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여기 보이는 게 3, 그죠? 이게 3승짜리인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3개에다가 1이라고 한 칸을 더 더해서 4칸이 됐거든요. 그래서 3칸, 4칸, 그래서 3, 4, 12, 14개가 된 거잖아, 이 칸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면은 결과적으로 72라고 하는 큰 수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여기에는 이 개수에다가 1씩만 더해주면, 그죠? 1씩을 더한 다음에 곱해주기만 하면 그게 결국은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응? 결론적으로 이 표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는 모든 복잡하거나 큰 숫자를 대할 때에 그 숫자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 1번 소인수분해를 한다. 그 다음에 2번 어디를 본다? 개수를 본다. 개수를 보고 그 개수에다가 1씩 무조건 더한 것을 곱해주기만 하면 바로 답이다.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야. 자,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5번 문제를 푼 거니까 이번에는 11페이지에 있는 6번 문제를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금방 했던 것을 가지고 자, 연습을 선생님과 함께 해보는 거죠. 자, 나와 있는 거 216 나왔습니다. 이것의 약수의 개수, 자, 딱 비끔 치세요. 여러분, 앞으로 수학 문제가 어려우면 끝까지 읽어버리면요.
더 복잡해. 그치? 더 막혀. 이러니까 문제를 읽다가 216의 약수의 개수 이것도 우리는 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딱 끊으세요.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 거를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마저도 못 풀면 그 문제는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그치?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약수의 개수를 구해봅니다. 216에 대해서는 손수분해를 할 필요가 있겠지. 자, 얼마로 나눠 떨어지나? 자, 여러분 216은요. 4로 한번 해볼까? 얼마요? 4, 5, 20. 맞지? 4, 46. 오케이? 또 6, 9, 54. 맞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 2는 몇 개 있니? 2 두 개 있고요. 이 속에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아하, 2는요. 3개가 있구나. 곱하기 또 3은요. 이쪽에서 2개, 여기서 1개. 3도 몇 개 있어요? 3이 3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이렇게 해서 216을요. 무슨 분해? 소인수분해 했습니다. 그치? 자, 얘가 소수 맞고 이거야.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금방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다? 개수를 보고 개수에다가 무조건 더하기 2를 해서 곱한다. 응? 근데 여기에 개수가 뭐라고 나왔어? 3, 3. 개수를 써. 이렇게. 여기는 개수 딱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은 결과 얼마? 16. 16개가 한 방에 우리는 구했다. 그거야. 자,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그 다음을 읽어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 선생님 그 다음에 문장이 또 있는데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더 나가면 안 돼 우리는. 자, 여기까지만 딱 끊으세요. 그래서 요만큼을 또 푸는 겁니다. 그럼 걔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약수의 개수 소인수분해가 다 돼 있잖아. 얘는요. 2의 몇 승이야? 안 보이면은 1이야. 1개. 또 3의 1승. 그죠? 여기는 개수가 n개. 그래서 여기는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그죠? 3개를 딱 써주고요. 약수의 개수는 여기는 개수에다가 무조건 1씩 더한다고 금방 배웠지? 그리고 이 안에서 1, n 이렇게 써주면 된다. 금방 배운 거 그대로 한 겁니다. 됐지? 자, 이렇게 됐어. 이게 약수의 개수야. 자,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읽어봐. 216의 약수의 개수하고 이거의 약수의 개수가 뭐 한대요, 이제? 이 두 개가. 같다. 같다라고 했어. 이 같다라고 하는 게 수학 나라의 언어에서는 바로 뭐야? 이퀄입니다. 이 기호야. 같다. 응? 그럼 이렇게 해주고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막 들어. 계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 그게 얼마? 16. 자, 16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 얼마? 4.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리고 보니까 이거 얼마? 이만큼이 4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n은 얼마다? 3. 오케이. 있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후수령.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푼 거야. 대단하지, 우리. 자, 이렇게 해서 수학을 완벽하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13페이지로 갈게요. 금방 약수의 개수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요. 13페이지에 있는 2번 다음 중 두 수가 서로 소가 아닌 것은 뭐냐. 1번처럼 4하고 9 이렇게 두 개 아무리 나누고 싶어도 2로 나누어져? 공통으로? 안 되지. 얘들의 공통인 약수는 1밖에 없어. 다른 게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서로 왼수 같은 느낌으로 해서 얘네들은 서로 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학에서. 4하고 9는 서로 소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공통인 약수가 없다 그거야. 다음 중 두 수가 서로 수가 아닌 것은 뭐냐? 여러분 3번 보시면 17과 51 나와 있습니다. 근데 5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잘 보시면은 3으로 나눠 보시면은 3일은 3, 21. 3, 7에 21. 이 속에 17이 숨어 있는 것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약수가 1만 있어?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 소가 아니지.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요, 최대 공약수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배웠을 법한데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면 학생들이 여러분 다 알죠? 뭐 다 배워봤죠? 뭐 이런 얘기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러나 선생님은 친절한 마음, 선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필수 이제 3번에 2번 같이 가봅니다. 3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이거 하고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최대 공약수. 자,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약수야. 약수인데 공통인 약수래요. 그게 이 중에서 둘 다 똑같이 있는 게 뭐예요? 3도 둘 다 있고요. 5는 둘 다 없고요. 그치? 7은 둘 다 있어요. 그치? 이게 바로 뭐야?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약수잖아. 맞지? 그래서 물론 3도 공약수 되지. 3으로 나누면 나누어지잖아. 공약수지만 그 중에서 최대 가장 큰 게 뭐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이 붙여놓은 3, 7의 21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수 있으면 두 수를 이와 같이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뭐래? 소인수 분해 한 다음에 뭘 한다고?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둘 다 공통으로 있는 것들 다 뽑아내. 그죠?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냐면요. 16페이지에 있는 8번 가봅니다. 다음 두 수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라고 했죠. 자, 21, 1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눕니다. 일단 둘 다 공약수 3이죠. 3, 7에 21, 3, 5, 15. 더 이상 나눠지지 않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들 이렇게 남은 거. 이 남은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곱하시면은 이게 바로 뭐냐. 이 값. 얼마죠? 3, 7에 21에다가 5를 곱한대요. 그러면 5, 1은 5, 105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5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21 들어있어. 15도 이 속에 들어있지.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21의 배수야. 15의 배수라고 할 수 있지. 응? 그 중에서 공배수가 여기다가 만약에 100을 이렇게 있어도 100을 아니 100의 백승을 곱해놔도 21의 배수 맞지? 배수. 그치? 근데 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공통인 배수를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이런 100의 백승은 있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가라. 응? 이렇게 해서 105가 두 수의 최소 공배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한다? 두 개를 나눠준다. 나눠줘서 마지막 끝까지 나눠질 수 없을 때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전반적인 것들을 곱해주면 뭐라고 한다고요?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세 수가 있을 때요. 하나만 더 유지해. 자, 12, 18, 30 최소 공배수 세수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눠봅니다. 얼마? 6으로 해볼까? 6, 2, 12, 6, 3, 18, 6, 5, 30 그치? 더 이상 2, 4, 5 더 이상 되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6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돼. 만약에 했는데 이게 숫자 선생님이 바꿀게 문제를. 여기가 4야. 30이 아니고 24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문제에서. 그러면 2, 3, 4 세 개는 동시에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지만 여기 있는 누구? 2하고 4는 되지. 그럼 그때는 하세요. 해. 마음껏 해. 자, 2일은 2, 2일은 4 이렇게 했지. 그럼 나머지는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내려와 그냥. 그래서 1, 3, 2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돼. 그때에 남아있는 요것들을 갖다가 다 곱해주시면은 나온 그 숫자가 바로 어떤 수냐? 처음에 12도 들어있고요. 이 속에. 18도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거의 배수야. 배수, 이거의 배수야. 그러니까 세 개 다 있는 공배수지. 그 중에서 다른 것들도 많은 숫자들도 다 이 안에 곱해도 물론 배수거든?
근데 그런 배수들, 이렇게 엄청난 배수를 뭐하러 하냐는 거야. 그래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얘들 다 없애버리면은 바로 최소 공배수. 그래서 이름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문제를 마저 풀어봤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스킬로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에 그 스킬 하나만 좀 알려줄게요.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를 풀 때 스킬이 이 문제풀이 속에 있어야지 여러분도 좋잖아. 그죠? 보세요. 어떤 두수가 이렇게 있는 두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남은 거,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 A라고, 남은 거를 A라고 할게요. 얘도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해볼게. 그럼 G,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수를 나눈다면 당연히 최대 공약수는 G가 될 것이고 남은 것은 조금만 A, B가 남겠지. 이게 더 이상 얘네들은 나눠 떨어지지 않아. 그런 A, B입니다. 그랬을 때 금방 했던 정리하면 최소 공배수는 누구예요? 이게 또 곱한 거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다라고 금방 설명했죠. 그죠? 그런데 이 A하고 B에 대해서 이 A, B의 공약수는 누구냐라고 하면 걔는 이 A, B의 최대 공약수인 G 있지. 이 G의 약수들만 생각해주면은 바로 나옵니다. 응? 바로 생각해봐봐. A, B의 공약수는 이 G, 이게 최대 공약수잖아. 가장 큰 공약수거든. 그러니까 이 공약수를 쪼개보면은 여기 공약수들이 얘네들의 각각 그 공약수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튼 핵심은 A, B의 공약수를 찾을 때는 숫자가 굉장히 크면 찾기가 어렵잖아. 근데 단번에 할 수 있는 비법은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 그 수의 약수들을 구해주면 이게 자체가 다 공통의 약수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이제 소인수분의 핵심 문제들을 알차게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수학을 이왕 이렇게 할 거 엉성하게 하는 것보다 큰 마음을 먹고 큰 꿈을 꾸고 수학을 내가 이번에 반드시 100점을 맞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알겠죠? 눈을 크게 뜨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수학을 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화이팅!